문명의 강납조건이 배관을 만들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 박흥식입니다. 오늘 1506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주관단체로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기업연대 관계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과거 속에서 일제 36년간 압박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삶들이 그리고 친일파들의 방해공작으로 그리고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친일파들의 감언이설로 많은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지만 일본의 끝까지 반성과 사과 없이 그리고 배상이 없이 그리고 현 정부가 이 문제를 법원에서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배상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미군장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친일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었고 그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것들이 지금의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내부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비비수첩에서 국가정보원이 하얀방 공과 그리고 부당거래에서 일본의 국가문제연구소 국기련에 우리의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해서 오히려 극우 세력들을 지원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하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보를 우리나라 진보진영에 제공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인데 오히려 이 국가정보원은 극우단체를 지원하면서 역사를 조정하고 왜곡시키고 오히려 더 분란을 야기했다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에게 어떠한 정보 제공과 또한 뒤에서 거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땅의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일본군들에 대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 삼국 동맹을 자행하고 있는 미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국민들이 거부할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이 땅을 바로잡고 그래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때 지금의 갈등 관계를 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 통일을 만들어낼 때만이 바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정부와 그리고 많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행동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친일을 청산하고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접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이요. 그리고 이 분단을 조작하고 있는 미군이 이 땅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농민의 총연맹은 우리 기영연대와 같은 연대 속에서 이 땅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군을 몰아내고
친일 청산과 아울러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저506회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국 시군 단위가 기억연대에서 진행하는 것들 수집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끝까지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국민의가 사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기 자식 우체도 썼고 또 자신의 뭐 차량 차 장비하는데 뭐 이런 데도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교조원 네, 다음은 김정순 할머니의 삶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8남매라. 나 개띠거든. 본래 고향은 경상도 마산 바로 시내에서 컸어. 언니, 오빠, 내 남동생 군에 가서 죽고 강제로 데리고 가서 죽고 동생들 모두 애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가 좀 많고 형제가 8남매라 그래. 아들 너희, 딸 너희. 옛날 사람들은 다 어리숙은 가고 그러고 아프고 치워서 얼기도 하고 상태로 오랫히 못 먹기도 했고 그때는 나이가 젊어놓게 그래도 마산 서울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 나라 큰 정미소였다. 그때 동생들 띠놓고 무슨 학교 같은 데 다녀? 국민학교 댕기다 말았지. 수학교 그때 어디 있었어? 중학교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해렸고 우리들은 뭐 동생들이 있고 그때 막 공부시킬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저래 글 좁게 배우고 생각한 거 애우락한 거 내 뿌리 뿌리고 막 재주가 없어. 아버지가 왜 우락한 거 뭐래라 이적 뿌리고 그래 밤이 되면 걱정이 되는 기라 아버지 그거 해라 싶어서 남동생 여동생들은 좀 다녔는데 방적해서 취직시켜준다고 다 끌려갖고 그렇잖아요. 다 그때 한참 젊은 사람들 끌려가고 너그릇도 빼앗기고 그때예요. 그때 부모들도 어리석고 일본 순경이라 하면 다 벌벌 떠니까 집에 있었지. 18살 때 간 날짜 기억 못해요. 달은 그때가 동짓달인가 참 추웠거든. 섣달인가 그러니까 조선옷 입고 갔지. 치마하고 저고리 머리는 닦고.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처음에 집에 온 것은 순경이랑 군인이랑 와서 방적회사 간다고 하면서 그때는 간다 안 간다 그 소리도 못해요. 겁이 나갖고. 그래도 취직한 건 취직한 거지 뭐. 고향에서 내 하나뿐이었지. 구마산 역전에서 기차를 타오면서 같이 간 여자가 있었어. 거기 가서 있으면서 모르니 고향이 대구라 하더라. 장항서를 놀이가 했는가 삼랑진에서 놀이가 했는가 그때는 차를 안 타봐서 모르지. 데려간 사람이 가가리지. 군복 입고 있어. 군인이야. 모자도 쓰고 칼을 찼다. 중간에 차로 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타요. 일본 여자도 타고 조선 여자도 타고 많이 타요. 중간중간 내리고 간 사람이 바뀌었어. 기차 안에서는 굶고 갔어. 또 부모 형제가 생각이 나서 묻고 싶지도 안 하고. 중국 쇼도쿠에서 우리 데려간 군인은 거기 데려다주고 갔지. 국경지나 석가장에서 광동 쇼도쿠 우리말로 장덕이라 하는데 거기 좀 도시라해. 여기 상당히 멀어요. 이런 데처럼 자가용 택시 그런 거 없어요. 인력거 타고 들어갔지. 몇십 리를 중국 사람이 인력거 끌지. 거기 집이 있다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빼앗았어. 중국 사람들 도망해서 전부 일본 사람들이 차지해가 있고 땅을 따서 전쟁을 하거든. 처음에 울고 지냈지. 까마귀 울었으면 동생들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해서 앉아서 울었지. 처음에 들어온 건 장교였어. 높은 사람이 오지. 나도 울었지. 공장이라 카더만은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어서 울었지. 다른 언니들도 우리도 그랬다면서 그래. 여자가 모두 몇 명인가 알 수가 있는가? 집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집 식구들은 밖에 나오면 알까? 안에서는 잘 모르지. 근데 같이 있는 사람 다 같이 친하게 지냈지. 한 12명에서 15명도 됐다가 여러 명도 됐다가 몇 년씩 하니께네 각지에서 이북서 많이 오고 평양, 신의주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전라도, 서울, 대구 우리처럼 남쪽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 여자들 애편 피는 여자들 있지. 남자도 애편은 중국 사람이 파는가 봐요. 찌르는 사람도 있고 피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끊어 불고 거기에 애편가루 뿌려서 피우고 어지러워서 못 있습니다.
그 기운이 떨어지면 죽어요. 이걸 뭐 하려고 피우냐고 하면 일본 사람한테 억울해서 애편 피고 세워가는 건 모르고로 그 애편을 콕콕 찌르면 참 세상이 좋답니다. 꽃다리 위에 앉아있답니다. 애편 피는 거 못 말립니다. 나는 해방되면 조선 가서 우리 형제간보다는 생각밖에 없어. 애편 먹는 사람 이래 있으니까 죽어뿌리들 못 삽니다. 해방되어 상해로 나왔다가 엔자 한 대 쭉 있다가 일본이 접닥해서 일본 사람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해줬지. 일본이 졌으니까 우리는 일본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조선 대통령이 조선 나라가 새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가르쳐줬어. 부도에서 기차를 태워줘서 우리는 모두 상하이로 가갖고 배로 왔지. 상해 가기 전에 남녀일학 하는데 배에 기차차가 돼 있어. 같이 있던 여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배를 한 배를 안 타니까 흩어지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전부 나던 사람만 태워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 부산서 내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산 얘기는 들었거든. 부산에 오니까 저녁 때 되대. 부산에서 마산 오는 막차 타고 열차 타고 왔지. 마산 역전에 내니까 어스름하대. 테레비를 보고 나서 신고했지. 연간 죽고 나서야 우리 집에 테레비가 없어서 누가 테레비를 하나 줘서 봤거든. 자꾸 그런 게 나와. 그래 시청에 가서 얘기했지. 그때는 정신이 좀 있을게. 그래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대. 그래 시청에 아줌마가 3분이 왔었어. 우리 집으로 나를 자가용에 안차 태워가지고 왔어. 그래 물어보대. 그래 신고할 때는 그래도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정신이 좀 있어서 인자 같으면 아파서 뭐. 네. 할머니 이야기는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5번 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격하고 그를 비난하는 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자유가 있는 것,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언론의 자유도 없고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안녕하십니까.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의장 양옥희입니다. 김학순 할머니 증언 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들어낸 주범인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기뻐하며 일본에 더 강하게 사죄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 측면에서 곤욕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기림일 기념식에서 할머니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합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진실의 토대 위에 용서와 화해의 미래가 꼽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일 양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피해 할머니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 이해라는 서울 좋은 말들만 버젓이 내뱉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반성과 사과 없이 역사는 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싸움이지만 기필코 승리한 싸움으로 만들어갑시다.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그 투쟁의 길에 여성 국민들도 함께하겠습니다. 땡. 문미양 도동년! 문미양 도동년! 이것을 명령하고 수리 못하는 우리 국민들 수준이 소리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살립시다. 우리 자유를 누리고 국민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양정석이랍니다. 오늘 이 소녀상에 있는 자리에 자칭 보수를 하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역사의 실제 30년의 역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행위 같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오늘로 1506개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온 할머님들, 정의기업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분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단 한 차례의 사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 범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바입니다. 70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일본은 전쟁 범죄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는커녕 군국주의 부활 연력을 드러내는가 하면 방위백서를 앞세워 독도 영주권을 주장함으로써 영토 강탈 연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우길기를 버젓이 사용함으로써 전쟁 피해국들과 그 국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유린하였습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동해에 방류하겠다는 그들의 후한무치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그 분노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이나 할 수 있는 2015년 한일 합의와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받은 1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일본과의 야합을 유지하고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 지소미아 정년을 통보했으나 이를 협력 정지시킨 채 일본과의 군사 임무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거부하고 정부가 평화를 해치는 도발을 변함없이 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거듭되는 정부가 평화 도발 형태를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위안부 영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감사합니다. 지금 시민들을 당연히 보세요. 예전까지 협의해서 절대로 안 된다 하고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변명하고 있습니다. 소관의 성공만 됐지.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여대 지부 슈퍼플라이 편윤서입니다. 올해 신입주행으로서 슈퍼플라이 활동을 하며 20여년간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들을 진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나비 회원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불편한 상황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거슬리는 문장들이 생겨났고 세상을 볼 때면 불편한 점들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에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무지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생화가 아닌 조화로 그저 눈에 보기 편한 인공적인 꽃밭으로 바라보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면한다면, 그저 우리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묵인하는 사람들, 혐오를 정치로 이용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난무하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수요 시위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될 동안 1506차가 넘어가는 지금 이 시간 동안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미래를 논하는 이상한 상황.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과거의 전쟁 범죄를 그저 외교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괴한 상황.
이 모든 불씨에 맞서겠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뜨겁다는 이유로 태양이 아닌 그림자만 쫓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카루스처럼 두 날개가 태양에 녹는 일이 있다 한들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태양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내가 마주한 질질이 부조리하다면 내 날개가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 날개가 꺾이는 날이 온다면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나의 열기구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대라고 말합니다. 작은 불꽃들이 모여 더 큰 불빛을 이루어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세상의 혐오에 맞서는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걷겠습니다. 모른다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과거를 이 자리에서 반성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차별주의자를 벗어나 평등을 외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좀 너무 상황이에요. 저는 경찰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성에 있는 논술학원에서 학생들이 쓴 글을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7월 말에 보내주셨는데 조금 늦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다니며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며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고 계신 할머니들께 작게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저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병합시켜 조선인들을 탄압시키며 1930년 후반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당했다는 극소수의 일만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짧은 글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 현실은 더 참담했을 거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눈물이 나오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역사의 사실을 알려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지금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할머니들께서 꽃길만 걷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도윤주 올림. 할머니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대사관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면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미래에는 꼭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책,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비참하고 참혹하여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를 최초로 증언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멋졌습니다. 이에 1993년에 고노 요에이라는 일본 장관이 사과를 하였다는데 지금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증언을 모두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들, 미래에는 저희 세대가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고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박태영 올림. 할머니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17살 양다연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저는 법을 공부하여 정의를 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악한 사람들의 잘못에 제대로 된 법적 처분을 내리고 법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비록 작을지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꼭 꿈을 이룰 테니 지켜봐 주세요. 자료와 기록, 영화 등을 통해서 일본의 만행을, 할머님들의 피해를 알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 피해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알리고 연대하여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실 수 있게 촉구하겠습니다. 작게나마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가 또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찾아뵙고 직접 얘기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랬을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좋은 것, 아름다운 풍경도 많이 눈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래요. 양다연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오태윤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위안부 할머니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에 정신대에 끌려가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셨다고 듣고 배웠어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면서 마음속으로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들의 고통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덜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고 끝까지 살아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본에 시위하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일본의 사과를 직접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분들과 모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해 저희와 저희의 후세대까지 열심히 듣고 가르치며 모든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꼭 오래 사셔서 일본의 사과를 직접 들어주세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오태윤 올림. 감사합니다.